친절한 급여쌤. 안녕하세요. 새롭게 급여 업무를 맡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로 처음 급여 업무를 하게 되신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설명해드리는 대로 차근차근 따라하다 보면 금세 익숙해질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해야 할 급여 작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나씩 배워볼까요? 본격적인 급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작업으로 지난달의 초과 근무 내역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교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신청한 시간대로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나이스 시스템에 입력하면 이는 시간 외수당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복무, 초과 근무 관리, 초과 근무 확인. 메뉴에 들어가서 저널로 기간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2월의 급여 작업을 위해선 2023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지난달의 초과 근무가 이번 달의 초과 근무 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교직원의 초과 근무 신청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제 빈칸 상태인 실제 초과 근무 시간을 채워줘야 하는데요. 무인경비 시스템 출퇴근 기록이나 수기로 서명한 초과 근무 확인 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량이 많아 입력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복무, 초과 근무 관리, 초과 근무 파일 일괄 등록 메뉴를 활용하세요. 무인 경비 시스템에 엑셀 파일을 내려받아 등록하면 해당 내용이 나이스에 자동으로 옮겨집니다. 입력이 끝났다면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출퇴근 기록 등 실제 초과 근무 시간과 관련된 증빙 자료는 급여 작업 후 내부 수기 결제 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제 복무, 초과 근무 관리, 초과 근무월별 집계, 메뉴로 이동하여 앞서 1단위로 입력한 초과 근무 내역을 각 교직원별 월 단위로 집계하겠습니다. 연월을 전월로 설정하고 조회 및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초과 근무 확인 메뉴에서 입력한 내용이 자동으로 합산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지난달에 근무했어야 하는 총 일수, 근무 일수를 입력합니다. 근무 일수에는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 일수를 말하는데요. 달력상 검정 글씨 일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무 일수 계산 버튼을 누르면 나이스 복무 내역이 반영되어 개인별 근무 일수가 자동 입력됩니다. 참고로 출장일은 근무 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지만 연가나 병가 등은 차감됩니다. 총 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시간액은 무수당이 전액 지급되며 그보다 적으면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초과 근무 시간과 근무 일수가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저장과 마감을 하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교직원의 마감을 취소하고 수정 후 다시 마감하면 됩니다. 교직원 개인별 급여 관련 사항을 확인하거나 수정할 때 공무원 급여, 월급여, 기본사항 관리, 급여기 본사항 관리 메뉴를 활용합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메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사항 탭에서 보직, 급여 계좌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본사항에 설정된 보직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므로 학교 업무 분장과 맞는지 꼭 확인합니다. 근무사항 탭에서 인사정보 등을 볼 수 있고 가족사항 탭에서 가족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 내역은 개인수당 탭에서 확인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사항은 개인공제 및 4대 보험 탭을 활용합니다. 수정사항이 생기면 수정 후 저장을 하고 급여 작업 버튼을 눌러주면 급여 명세서에 바로 반영이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다음 살펴볼 메뉴는 공무원 급여, 월급여, 기본사항 관리, 인사 변동자 조회입니다. 적용기간을 설정한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신규 채용, 승진이나 휴직, 승급 등 신분 변동 사유가 있는 교직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 승급 대상자가 누락되는 등 인사 관련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당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차세대 나이스에서는 교직원이 나이스를 통해 부양 가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신고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급여, 월급여, 가족사항 관리, 부양가족 신고서 접수 승인 메뉴에 들어갑니다. 진행 구분을 신청으로 놓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하단 부양가족 신고서 신청 목록의 자료가 나타납니다. 등본 등 증빙 자료를 확인하고 승인 또는 반려 버튼을 눌러 처리하면 됩니다. 부부 공무원인 경우 가족 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데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공무원급여, 월급여, 가족사항관리, 가족수당 중복 지급 확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과 기관을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세요. 같은 시도 교육청 내에 가족수당 중복으로 받은 현황이 뜨면 더블 클릭하여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담당자는 가족수당을 받는 교직원이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매월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급여, 월급여, 가족사항관리, 주민정보연계 결과 확인 메뉴에서 기준연월을 전월을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세요. 만약 조회된 데이터가 있다면 동일 세대 여부와 주민번호 검증을 주목하세요. 동일 세대 여부에서 N은 해당 부양가족이 본인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에 속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 기본요건 중 하나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한다는 점 아시죠? 해당 교직원에게 확인한 후 적절히 처리해주세요. 주민번호 검증에서 N은 주민번호 검증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로 주민번호나 생년월일이 올바른 형식이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X는 검증을 시도했으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부양가족 신고서에 첨부된 등본 등을 보고 주민번호가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앞서 나이스 내부 자료를 통해 가족수당 중복 지급 여부를 확인했듯이 이번에는 교육청 외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무원급여, 월급여, 가족사항관리 중복지급 검증 결과 확인 메뉴에 들어갑니다. 급여년월을 전월로 설정한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가족수당의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복 건수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과 우리 교육청 중 어느 기관에서 환수 작업을 할지 협의해야 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한 후에는 공무원급여, 월급여, 가족사항관리 중복지급 검증 조치 결과 메뉴의 결과를 등록합니다. 급여년월을 설정한 후 조회 버튼을 누르세요. 우리 교육청에서 환수했다면 환수 여부의 Y를 선택하고 비고란의 사유를 작성하고 저장합니다. 상대 기관에서 환수하기로 했다면 환수 여부의 N을 선택하고 해당 내용을 비고에 작성한 후 저장하면 됩니다. 이제 사전 작업을 마쳤으니 본격적인 급여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월의 급여 작업은 이렇게 7단계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기초자료 생성, 대상자 생성, 급여 조정 및 확인, 월급여 일괄 작업, 지로 파일 생성, 급여 지급 내역 확인, 급여 대장 출력 및 확인 순입니다. 가장 먼저 인사와 복무 자료가 급여에 반영되도록 하는 기초자료 생성 단계입니다. 공무원급여, 월급여, 작업, 기초자료 생성 메뉴에서 급여연월을 해당 월로 설정하고 자료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기초자료 생성을 한 후 승급, 후 복직 등 인사 관련 사항 또는 복무가 변동되었다면 기초자료 생성을 다시 해주어야 해당 내용이 반영됩니다. 다음 단계는 급여 작업 중 놓치기 쉽지만 가장 중요한 해당 월의 급여를 받는 모든 대상자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월급여, 작업, 대상자 생성 메뉴로 들어가서 급여연월은 해당 월, 급여 구분 항목은 월급여로 설정한 후 조회와 생성 버튼을 차례로 누릅니다. 이전 달과 인사 변동사항이 없다면 전월 대상자 복사에 체크한 후 생성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은 교직원이 있다면 대상자 추가 버튼을 눌러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의 시간 외수당은 퇴직 2월에 지급되므로 이때 꼭 퇴직자를 추가해 주어야 전월의 시간 외수당이 지급됩니다. 정원회 계약제 교원 등 나이스로 급여 작업을 하지 않는 대상자는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대상자에서 삭제합니다. 또한 소급 대상자가 있으면 소급 버튼에 체크해주세요. 대상자 정리가 끝났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급여를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준 급여를 환수하거나 환급하는 등 조정이 필요할 경우 월급여, 기본사항관리, 급여 기본사항관리 메뉴에 들어갑니다. 작업연월과 해당 교직원의 성명을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개인수당의 조정수당 탭으로 이동합니다. 추가 버튼을 누른 뒤 수당 코드 옆 찾기 버튼을 누릅니다. 교특회계에서 조정이 필요한 수당명을 찾아주세요. 이제 수당 금액과 시작연월 및 종료연월을 입력합니다. 이때의 수당 금액은 해당 수당의 당월 지급액과 조정할 금액의 합계입니다. 조정수당을 입력하면 원래 지급되던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조정 사유를 최대한 자세히 기록한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처럼 예외적인 상황으로 조정이 필요할 때는 조정수당 탭에 등록하고 매월 지급되어야 하지만 인사자료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는 수당은 개인수당 탭에 등록하면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예로는 겸임수당, 학교 운영수당, 교직수당 가산금일 등이 있습니다. 조정 작업이 완료되면 월급여, 작업, 월급여일 괄작업 메뉴에서 일괄 작업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래에서 작업 내역과 오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료 또는 대상자를 다시 생성했다면 월급여 일괄 작업도 한 번 더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공제회 파일 반영 이후 반드시 일괄 작업을 눌러줘야 합니다. 급여 마감 전까지 자주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마무리 단계입니다. 월급여, 작업, 지로 파일 생성 메뉴에서 급여 연월, 급여 구분 등을 설정하고 조회, 지로 파일 생성, 오류 내역 버튼을 차례로 누르세요. 만약 계좌번호에 오류가 있는 교직원이 있다면 내역이 보이니 수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월급여, 수당 계산 내역, 수당 집계 내역 메뉴로 이동합니다. 전월과 비교하여 당월 급여 작업 후 달라진 내역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급여 작업 연월과 기관, 급여 구분 코드를 설정하여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증감 금액을 훑어보고 자세한 내역은 당월 금액을 클릭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 단계는 월급여, 수당 계산 내역, 수당 변동 잔내역 메뉴입니다. 마찬가지로 급여 작업 연월, 기관 등을 설정 조회하여 수당이 변동된 교직원의 급여가 잘 지급되는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 모든 급여 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면 월급여, 작업, 실적 이력 생성 메뉴에서 급여 작업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급여 연월, 급여 구분과 대상 기관을 확인하고 조회 후 이력 생성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모든 급여 작업이 끝나고 마지막 작업만 남았습니다. 급여 대장을 출력하고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월급여, 급여 자료 관리, 급여 대장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급여 작업월로 적용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한 뒤 수당명과 공제명을 모두 체크하여 급여 대장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급여 대장 출력을 눌러 출력된 자료를 수기 결제받아 5년간 보관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급여 담당자인 여러분이 매월 하게 될 4세대 지능형 나이스를 통한 급여 작업 순서를 설명해드렸습니다. 아직 급여 업무가 낯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